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대북 송금은 김성태 주가 조작용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용.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것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절대 이재명하고 엮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게 쌍방울 지네들이 저지른 사고이지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재명하고 엮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이화영 지사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하고 엮인 부분은 없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화영 지사 역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화영 지사는요,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쌍방울이 북한에 상당히 많은 것을 투자했다까지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송금을 했고, 언제 송금을 했고, 누구를 통해서 송금을 했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게 정석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근데 검찰은 오로지 김성태의 진술만 긁어와가지고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알았고 심지어 이재명한테 보고까지 됐었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요, 사실은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돈을 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방북 비용이 어떻게 수십억씩 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서 뭐 며칠 있다가 온다고 수십억씩 들어가요. 예? 만약에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까? 예컨대 뭐 의장대 사열을 하는데 뭐 탱크까지 동원해가 사열하고 뭐 그럽니까? 그쯤 하면 그 뭐 2, 30억씩 들죠. 그런데 어떻게 방북 비용으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억씩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뭐 진짜 뭐 왕궁 투어라도 갑니까? 예, 전 세계 어떤 나라에 가는데 그 도지사가 방문하는데 비용이 25억씩이나 들어가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당황했던 것이 어디 여행 가는 비용 혹은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가 대납해 준다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얼마 전까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가 줘야 될 돈인데 다른 업자들을 시켜가지고 대납하게 만드는 거, 지가 내야 할 술값인데 다른 업자가 대신 내게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살고 있는 줄 아는 거야. 지가 그렇게 변호사비 대납하더니 하니까 남들도, 특히 이재명도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뭐 그런 걸로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뭐 투자도 아니고 뭐 방북 비용은 더더구나 아니며 사실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고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북한과 나눠 가진 거다. 주가 조작을 하는데 북한 쪽에서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서 북한이 맞장구 쳐주는 덕분에 주가가 더 많이 뛸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뛰면은 그 대가를 북한이 나눠 가진 거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꽤 그럴싸한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 이 대북 그 사업을 하면서 2018년 이후에 상당히 남북 경협주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습니다. 주가가 2천 얼마를 하다가 19,000원까지 뛰어요. 9배, 10배가량 뛴 거죠. 자, 그 배경에는 주가가 뛸만 할 때 북한 측으로부터 아주 상당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쌍방울의 나노스가 북한에 가가지고 히토류 개발을 한다. 그때 말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이런 걸 가지고 히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원의 무기화니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히토류 중에 상당한 것들이 북한에도 매장이 돼 있는데 그 히토류 매장 그 채굴 사업을 누가 한다? 쌍방울이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퍼졌어요. 그 무렵에 때 맞춰 가지고 북한이 또 관련된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쌍방울하고 무슨 히토류 개발, 광산 개발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딱 해요. MOU 체결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데 엄청나게 큰 호재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언론 플레이가 주가를 확 띄운 다음에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자기 주식을 확 팔고 나오면은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들은 피해를 보고 주가 조작 세력들은 이익을 보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다시 주가를 또 부양시키고 또 팔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가 조작에 북한이 상당히 맞장구를 쳐줬고 적절한 시점에 쌍방울한테 상당히 유리한 언론 플레이를 해줬어. 북한이 해줬다고. 자,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그 호재성 기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그냥 호의가 아니었다면, 대가를 바란 거였다면 그 대가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거 아니겠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김성태는요, 자기가 북한에 500만 불을 줬는데 그 500만 불은 경기도 그리고 그 뒤에 대권 주자를 믿고 500만 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 쌍방울이 북한에 뭐 500만 달러를 줬는지 800만 달러를 줬는지 하여튼 돈을 보낼 때가 언제냐면 2019년이에요. 2019년까지만 해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닥 대선 주자로 부각이 안 될 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되고 있었다? 이낙연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대선 주자에서 상당히 뒤로 밀려 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워낙에 이낙연이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대권 주자라는 걸 믿고 북한에 500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정도 되죠. 60억이란 돈을 그렇게 턱 보냈다고? 이 또라이 아니야? 그게 만약에 사실은 얘는 또라이인 거지. 사기당하기 딱 좋은 놈인 거죠. 여하튼 간에 이 김성태의 주장은 보면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에 중국 심양에서 북한 측에 경기도가 줄 돈 내가 줄게 라고 약속을 했대.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비가 500만 달러,
방북비가 300만 달러 이렇게 책정이 됐고 2019년 1월과 4월과 11월에 걸쳐서 200, 300, 300 이렇게 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재명은 대선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무렵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다음 도지사 임기를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있던 그럴 때예요. 그런데 대권 주자를 믿고 500만 불을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하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 김성태라는 사람은 지가 주가 조작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 지가 주가 조작하다가 걸린 걸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김성태가 왜 자꾸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러나 싶었더니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주가 조작이라면 딱 얘기가 떨어지는 거지. 북한하고 짜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게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사실 내가 주가 조작한 게 아니고 라고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딱 되는 거죠. 자, 제일 황당한 대목은 이 부분이에요. 북한에서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줬다. 영수증을 왜 주는데? 자, 이 영수증도 그래요. 800만 달러가 아니고요. 300만 달러 영수증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사가 이게 상당히 오버성 기사인 거죠.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여기 보면 또 기사가 이래요. 800만 달러에 대해서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대.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자, 영수증은 송명철 명의로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대. 자, 그런데 이 영수증은요, 800만 달러짜리가 아니에요. 300만 달러고요. 무슨 명목으로 발행이 됐는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마트팜용인지 방북 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게다가 송명철은요,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입니다. 제가 고참 과장급이라고 그랬죠. 고참 과장급이 한 나라의 도지사가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써줄 수 있나요? 그 정도 지위가 돼요? 안 되죠. 이게 800만 달러든 300만 달러든 이게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기껏해야 부실장 따위가, 과장 따위가 이게 경기도랑 관련이 있는 돈이었다면 기껏해야 과장 따위가 영수증 발급해 줄 수가 없지. 그 윗선께 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지사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거액 수십억 원을 누구한테 줬다. 그랬으면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 최고위층으로부터 받아오라 그러지 실무자가 쭉쭉쭉 써주는 영수증 받아오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케이 이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송명철은 실무자예요. 과장급 실무자예요. 실무자가 이 엄청나게 큰 돈 800만 달러면은 100억 원이잖아요.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이걸로 끝내? 내가 볼 때는 야 위원장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 그거 갖고 와. 위원장이 받았다고 써줘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은 네가 중간에서 쓱싹 해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송명철이 네가 돈만 100억 받아가지고 네 조문에 집어넣고 본국에 입금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예? 문제가 이게 송명철 명의로 만약에 영수증이 나왔다면요. 송명철이가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도 몰라. 누구 명의로 나와야 정상이다? 예, 조선아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 영수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영수증이지. 그게 뭐 영수증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도지사면은 이 과장 따위한테 받은 영수증 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없죠. 여하튼 하여튼 말이 안 돼. 그죠? 김성태 말도 말이 안 돼요. 응?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요. 이 김성태가
오락가락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김성태의 말은 왜 어디가 오락가락 하느냐? 아이고. 자, 사실 오락가락 하는 걸로 따지면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락가락 하는 걸로 따지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새. 네. 오락가락 하는 걸로 따지면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걔 누굽니까? 유동규. 유동규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까? 어떻게? 예. 유동규도 상당히 오락가락 하죠. 근데 유동규만큼 오락가락 하는 게 사실 김성태입니다. 김성태가 얼마나 오락가락 하는지 제가 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아까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고 믿을 수 없는 정황이 있다. 더군다나 돈을 받았다고 하는 송명철 얘가 기껏해야 과장급밖에 안 된다. 근데 과장급밖에 안 되는 놈이 한나라의 도지사가 보내는 돈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주는 그럴 자격이나 되나, 급이 되나.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그 함경북도 인민위원장인데 그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이, 그러니까 북한의 도지사가 남한에 무슨 돈을 보냈는데 돈을 보냈든지 아니면 선물에 비싼 선물을 보냈든지 보냈는데 남한에서 실무자가 떡하니 영수증이라고 써서 보내주면은 북한에서는 그게 물건이 제대로 도착했다고 판단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죠? 그렇게 안 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김성태가 다 좋아.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린 거 그게 다 검찰 측 주장이 다 맞다 쳐요. 다 맞다 치고,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의 주장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한 주장들을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2019년 1월과 4월과 11월에 200만 불, 3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돈을 보냈대. 이게 지금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 진술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거칩니다. 돈을 이렇게 줬으면 언제 어디서 줬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 처음에는 마카오에서 줬다, 광저우에서 줬다, 홍콩에서 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헷갈리느냐면 이 4월에 줬다는 300만 불이 정말 헷갈려요. 150만 불씩 두 번에 나눠줬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3월에 홍콩에서 300만 불을 몰아줬다고 했다가 받은 사람이 처음에 송명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호남이라고 했다가, 자,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거 둘 다 아니다.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만 추려주면은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거액의 돈이 건너갔으면 북측에서 뭔가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경기도 측에서 변화가 있든지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렵에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는 공문이 한 4차례 정도 있대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차례인데 이 4차례 그 공문이 가는 사이에 돈이 넘어간 겁니다. 이 사이에 간 거예요. 만약에 돈이 이렇게 갔다면은 가는 공문이든 오는 공문이든 뭔가 내용상 변화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돈을 보냈으니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든지, 자, 돈을 보냈고 그쪽에서 받았으니까 우리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라든지 이런 취지의 내용이 공문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귀측의 호의에 대해서 공화국은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라고 북한 쪽에서 왔다던가, 아니면 우리 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북쪽에서도 성의 있는 태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란다 라든가. 이게 뭐냐면은 돈 보냈으니까 좀 잘해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 처리하자 라는 얘기를 재촉하는, 그 에둘러스 하는 표현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오히려 이런 그 경기도가 보낸 공문회에서는 아무런 그 내용이 없고 어디에서 내용이 나오느냐? 사실 나와야 되면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공문 혹은 북한이 남한 쪽에 보내는 공문 여기에 이런 변화가 좀 감지돼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전혀 없어요. 사실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가 보낸 공문은 통일부에서 북한으로 건너가질 않아요. 통일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하고 교류를 하려면 통일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팩스를 보내려면은 팩스 원본을 통일부에 보내가지고 통일부에다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보내줘야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보낸 공문은 전부 다 어디에서 스톱이 되어 있었다? 예, 전부 다 통일부에서 스톱이 되어 있었어요. 착착착착 쌓여 있었어요. 그러냐, 북한에서 뭔 공문이 올 수가 없죠. 북한에서 공문이 온다고 왔더라도 통일부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겠죠. 즉 남과 북 사이에, 즉 경기도와 북한 사이에는 그 어떤 소통이 공식적인 라인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게 뭐 됐겠어요? 뭐 변화가 있었겠어요? 없었던 거지. 자, 그런데 변화는 어디에서 감지가 됐다? 변화는 주가에서 감지가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변화는 주가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는 공식 공문회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경기도의 돈이 아닌 거죠. 만약에 경기도의 돈이었다면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공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가 포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가 포착이 된 것은 경기도가 보낸 공문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에서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2018년 2월 28일, 그러니까 2018년의 마지막 주식시장의 장이 열리던 날입니다. 이날 나노스, 그러니까 쌍방울이죠. 쌍방울의 그 나노스, 그러니까 대북투자주입니다. 나노스의 종가는 4,990원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 2019년 1월부터 주가가 빠르게 뛰기 시작해서 9,400원까지 올라가요. 사실 2017년에는요. 주가가 더 낮았습니다. 2017년에 나노스 주가는요. 2,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에 9,100원까지 올라가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쌍방울이 북한에 1차 송금으로 200만 달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018년에도 나노스 주가가 10,000원 넘게 12,000원까지 뛴 적이 있어요. 그때 왜 뛰었다? 북미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북미 1차 정상회담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또 확 뛴 거야. 그리고 다시 슬슬 내려왔다가 다시 북미 2차 정상회담 할 때 확 올라가요. 그 무렵에 어떻게 된다? 1차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나노스 주가가 다시 7,600원까지 올라가요. 이때는 2차 송금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북한 히토류를 나노스가 개발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2018년 7, 8월쯤에는 남북 경협을 하는데 쌍방울이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북한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요. 자, 그 뒤에 나노스 주가가 팍팍팍팍 뜁니다. 나노스 주가가 뛸 때마다 북한에서 일정한 호응을 해줬던 거죠. 그 쌍방울이 우리 대북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확 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북한하고 합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북한하고 합의한 문서를 들이민다든지 북한하고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남조선 민족기업인 쌍방울과 뭐 이러면서
MOU를 체결하였다. 뭐 이렇게 방송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가가 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타이밍마다 나노스의 주가, 쌍방울의 주가가 뛸 때마다 북한에서 그런 발표를 해줬거나 MOU를 맺었거나 악수를 했거나 하여튼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가가 팍팍팍 뛰었고 그때 맞춰가지고 돈이 팍팍 간 거야. 1차, 2차, 3차 송금. 자, 그리고 2019년 11월에 3차 송금이 이루어지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쌍방울 생명과학. 이게 나노스라고 알고 있고요. 어떤 데는 쌍방울 생명과학이라고 되어 있고 했는데 이게 같은 데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1,700원 해요. 1,700원. 1,700원 하다가 갑자기 11,000원까지 치솟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8년 10월 무렵이에요. 이 무렵이 언제? 예. 요 시기가 언제? 예.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하는 그 시기예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나노스, 쌍방울 생명과학이 북한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남북 경협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보면은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1,100원밖에 안 하던 게 11,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4,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 8,000원 하다가 다시 4,000원, 3,000원대로 내려와요. 그죠? 자, 그럼 주가 조작은 언제 이루어졌다? 이 시기와 이 시기에 이루어졌네. 그러면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은 언제 나눠 가졌다? 요때 나눠 가졌겠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 주가가 여기입니다. 이 무렵에 남북 경협을 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요. 2018년 4월 무렵에. 자, 근데 그 직후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게 막 열리면서 확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이 되면 주가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2019년 1월, 그러고 다시 이제 주가가 확 뜁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 무렵에 주가가 내려갔다가 2019년 1월에 같이 확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4월과 2020년 11월에 다시 한번 주가가 뜁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도 하면 주가가 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 시점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돈이 간 시점은 언제다? 이때인 거야. 이때 1차, 이때가 2차, 이때가 3차. 이렇게 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때 주가 조작을 해서 얻은 이익은 이때 가고, 이때 주가 조작을 해서 얻은 이익은 요때 가고, 요때 주가 조작을 해서 얻은 이익은 요때 가고, 이랬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상황은 딱 그래요. 여러분은, 자, 또 있습니다.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던 이 시점에. 그러니까 주가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3,000원대가 제일 바닥이고,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 때면 한 7, 8,000원에서 10,000원 넘는 이 수준이었는데, 딱 2018년 12월 이 무렵에 주가가 갑자기 확 빠질 때가 있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송금 합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죠. 이때 주가 조작을 해서 합의가 돼 이때 주가 조작을 해서 거둬들인 수익을 이 무렵에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안 나눠 가지니까 북한에서 목리 부린 거 아닌가. 그래서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주가가 뛴 거다. 그래서 이때 얻은 수익은 이때 나눠 가지고 이때 얻은 수익은 이때 나눠 가졌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제가 이걸 맞춰보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랬어요. 이렇게 시기가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차로님 딱이네 라고 하셨어요.
원래 또 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이라는 데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받던 곳이었죠. 왜냐하면 원래 이 쌍방울 원래 그 운영을 하던 그 대주주가 물러났죠. 물러나고 그 대주주하고 상관없던 새로운 사람들이 경영권을 챙기는 바람에 그 뒤에 이 쌍방울이 제대로 뭐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뭐 그런 우려들이 좀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 쌍방울이 사실상 기업 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됐고 이 기업 사냥꾼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쌍방울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결국에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북한까지 끼고 주가 조작을 하면서 자기가 북한하고 나눠 가져야 될 이익을 대북 송금이라는 형태로 처리한 게 아닌가. 근데 나중에 그걸 들키게 되니까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강하게 듭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전석진 변호사이신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석진 변호사의 얘기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